아샤, 다시 회사에서의 9시간 근무를 마치고 지금은 6시 17분 다시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6시 17분이니까 도서관이 9시까지이므로 한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할리스 카페로 가면은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컨디션이 어떨지 3시간의 공부를 하느냐. 사실 10시 마감이면은 10시까지 있기 좀 힘들죠. 9시 한 반 정도 되면은 거기서도 슬슬 정리할 테고, 그러면 좀 눈치를 보이긴 할 텐데, 지금 좀 고민입니다. 9시냐, 9시 반이냐, 도서관이냐, 카페냐. 오늘은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면 왜 물어보냐고요? 제가 공부할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내일 또 원래 약속이 있었어요. 전 회사 직원들이랑 만남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에서야 저는 이제 좀 못 갈 것 같다. 하지만 어차피 삼봉에서 밥을 먹는다길래 저 어차피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식사하고 오시면은 잠깐이나마 한 2, 30분 정도는 또 저도 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좀 근황이나 좀 물어보면서 얼굴이나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내일 또 그런 공부 시간 빼면은 사실 내일 또 한 2시간도 공부를 채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카페가 9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 사람들이 밥 먹고 8시에 온다고 해도 8시? 그럼 저 1시간 반도 공부를 못 하겠네. 이래서 그럼 할리스를 가야 되나? 도서관이 조금만 늦게까지 했어도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주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나 개방형이라 거기 학생들밖에 없는데 30대에 제가 가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본 밥 먹는 거죠. 먹어본 고기 먹는 거고, 괜히 새로운 거 먹으면 체합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어저께 갔던 그 도서관을 가고, 오늘은 도서관, 그리고 내일은 카페 갔다가 비교해보고, 이제 그 다음날은 또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정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출근할 때는 비가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이게 녹음이 잘 됐나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비는 그쳤으나 여기가 지금 숲 터널이라 나무에 맺힌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느낌이 참 운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퇴근을 해볼까요? 방금 전에 그 명보 누나를 만났어요. 퇴근길에. 저는 퇴근길에 명보네 부모님 댁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명보 누나가 이제 그쪽에서 살고 출퇴근을 하니까 명보네 어머니께서 명보 누나를 통해서 저한테 반찬이나 이런저런 먹을 거, 과일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 과연 저게 뭔가 싶은 반찬통과 참외가, 아주 실해 보이는 참외 한 5개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물로 블루베리를 받았어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블루베리 농가분이신데 그래도 접수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미리 문자로 그 주소들을 쫙 보내주시면은 제가 파일 작업을 해놓고 그렇게 접수를 하면은 사전 접수 할인이라고 해서 10%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미리 보내놓으니까 또 편하잖아요. 편하기도 하고, 또 배송의 오차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줄이고. 또 어떤 편익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고 한 팩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블루베리 농가분들한테 제가 블루베리를 좀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이 농가, 저는 주로 한 5농가 정도가 있는데, 그 농가마다 맛이 참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새콤달콤한 데가 있고, 오늘 받은 데는 새콤한 맛이 없고 진짜 단맛만 있어요. 그래서 신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이 단맛이 아주 유독 더 땡기더라고요. 더 값어치 있다라고 할까? 근데 반면에 또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서 명모는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새콤한 맛이 없고 단맛만 있는 블루베리보다는 새콤한 맛,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신맛이거든요. 그런 맛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블루베리 한 줌 씻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후에 한 번 더 씻어 먹었습니다. 시골이라 아주 인심이 좋은데요. 또 인심이 좋은 만큼 또 반대로 시골이라서 좀 사람들 간의 시기나 이런 질투나 좀 좋지 못한 감정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너무나 정말 대한민국 몇 대 오지에 포함될 만큼 많이 오지거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근처에 아무것도 없죠. 나무, 저수지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심지어 저는 차로 한 40분 정도를 가야 그래도 도시, 마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곳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없으면은 밖으로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이런 동네에서, 그리고 명보 어렸을 때 불과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던 곳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저수지가 지금은 생겼는데 그때는 여기 아래, 저수지 아래가 마을이었어요. 마을인데 이제 수모를 시켜서 저수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시골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차로 교통수단이 없으면 밖을 다닐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한 정말 50년, 60년씩 사신 분들은 여기가 그냥 세계잖아요. 이 마을이.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 동안 어디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만 계속 사셨던 분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수십 년을 같이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좀 폐쇄적인 집단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이쪽으로 귀촌한 사람들한테 좀 척지기도 하고 텃세를 부리기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무슨 이장을 뽑거나 무슨 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외지인이어서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도 알고 보면 30년을 넘게 산 사람인데 외지인 취급을 받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또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저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어디를 갔네, 누가 뭘 먹었네, 정말 저희가 흔히 저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도 안다라고 하는데 이 마을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온갖 추문이 많아요. 누구랑 누구가 잤네, 어쩌네, 어렸을 때 사귀었네, 정말 제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참 많아서 이거 영상 괜히 업로드했다가 파장이 저한테 조회수 0명인 제 영상에 그런 파문이 일리는 거의 없겠지만은 아예 없겠지만은 혹시나 동네 주민이 보신다면은
좀 안 좋지 않을까? 편집을 해야 되나? 하지만 저는 무편집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왜냐? 이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한 순간 그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더 이상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을 제가 스스로 미룰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흐름이 끊긴단 말이죠. 저의 목표는 지속입니다. 지속. 꾸준히 영상을 올려서 제가 말하는 그런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오롯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올리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치가 참 예뻐요. 산에서 내려가는 길. 제가 작년 여름에도 이 길을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는데요. 저 아래서 저 산 언덕배기에 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와, 저 구름 진짜 예쁘다. 저 구름 안에는 비가 들었으려나? 저 구름 엄청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제가 그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멀리 저렇게 높이 있는 구름 속에 제가 어느덧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 출근길이 정말 멀고 높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작년 여름이었고 가을 겨울 동안은 뭐 구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그 산에 낀 구름은 사실 비구름 말고는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흔히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유독 여름에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영상을 봄부터 가을, 겨울에도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 출퇴근길이 그래도 매일매일이라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본다면 너무나 경치가 아름답거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나무들의 색깔, 잎사귀들의 풍성함,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그런 모습들이 제법 낭만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하루하루 회사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확실히 비가 한번 쏟아졌더니 냇가에 물이 많네요. 올해 장마는 좀 예전의 장마와는 좀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장마는 제가 느끼기에 2주, 한 보름 가까이 종일 내리는 게 장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햇빛을 한 열흘, 보름 동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만 해도 아침에는 비가 미친 듯이 오더니 또 비가 개고 해가 떴어요. 그러고 나서 또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또 다시 비가 그쳐서 또 해가 뜨고 또 머지않아서 비가 또 쏟아질 듯이 내리고 이런 계절의 변덕이 비와 햇빛과 뭐 이런 것들의 변덕이 크게 느껴지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좋더라고요. 왼종일 몇 날 며칠 비만 내리면 조금 우울감이 올라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가 내렸다가도 화창한 햇빛을 보면은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후덥지근한 지열 때문에 습하다 덥다를 느끼고 있으면 또 다시 비가 내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하루 사이에 반복되는 것도
그냥 그때그때 그 시간마다 기분을 느끼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명보가 저한테 굉장히 잘 해줘요. 명보는 원래도 저한테 잘 해줬지만 제가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사실 친구나 뭐 회사에서 얘기를 하자니 너무나 자랑 같고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배달 음식이 도착해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혼자 밥을 잘 안 차려 먹을 거를 명보가 아니까 배달을 시켜놨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배달의 민족으로 한국에 있는 저한테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거 이거 너무나 사랑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또 제가 이거 차를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파트에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에 항상 어플을 켜가지고 아파트 어플에 제 차 번호를 등록해가지고 들어가야 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등록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날은 카톡이 와서 차 등록도 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행에 갔는데 여행을 가서 여자친구가 차 진입을 못할까? 여자친구가 저녁을 안 먹을까? 그렇게 차 등록을 해놓고 음식을 시켜주는 남자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겠죠. 뭐 어딘가야 많이 있겠죠. 그렇게 따뜻한 그치만 많진 않죠. 저는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또 하나 알았어요. 이번에 명보가 중학교 동창들과 같이 중국에 다녀왔는데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명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도 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오히려 둘이 사귄 기간이 더 길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식을 올려놓고 이혼을 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쪽에서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명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막 듣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악몽을 꿨대요. 제가 바람 피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웃기죠? 저도 웃깁니다. 그래서 원래도 잘해줬지만 뭐 그런 계기가 있어서 잘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잖아요. 상대가 바람을 핀다는 거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심지어 그냥 이 친구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와이프가 이제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만취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한테 막 이렇게 키스를 하더래요. 근데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누구게 하고 이렇게 장난삼아 물어봤는데 다른 남자 이름을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추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 같은 프로젝트를 하던 남자인데 좀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와 그런 바람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나 봐요. 많이 힘들었고 여행지에 와서도 조금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느낌이었대요. 제 남자친구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뭔가 대화가 제대로 되는 느낌도 아니고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반려자가, 배우자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제가 그 친구 커플을 몇 번 봤는데 그냥 저는 그 안에서 사랑을 봤거든요. 그냥 그 여자가 남자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 잘 살아라 하고 축복을 해줬고, 근데 이런 결말을 맞을 줄은 몰랐어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아니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남의 이야기로 얘기를 채워나가는 것도 좋은 말하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남의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냥 그걸로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 남자가 정말 많고 여자도 정말 많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리고 그런데 바람이라, 과연 바람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바람은 일종의 배신인 거고,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만 바라보기로 한 거잖아요. 결혼이란 의식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앞에서 나의 가족, 친척, 친지,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앞으로 잘 살겠다 라는 성혼 선언문을 외쳤는데, 그 규칙, 그 법을 어긴 것이므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친 거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끌릴 수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람을 핀 계기가 나의 배우자한테 있다면, 나의 배우자의 어떤 하자라든지 과실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다면은 어느 정도 쌍방 합의가 가능하겠지만요, 그것을 시작한 사람에게 저는 크나큰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저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그냥 명보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명보를 배신하지 않고 명보 옆에 있어주는 것, 명보의 사랑을 듬뿍 먹고 명보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나도 주는 것, 그것이 저의 의지이고요. 그것도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사람. 전방에 연속으로 사랑도 5방지턱이 노력이 있습니다. 있어야 유지되는 거니까요. 약 2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변치 서울이세요? 않게 노력을 해야 할 5방지턱이 것입니다. 있습니다. 오늘의 저의 결론이고요. 저는 도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